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중등문학 개념 심상을 주제로 수업을 진행할 김민경 선생님입니다. 오늘의 수업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집니다. 우선 심상의 개념과 기능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감각의 심상의 개념과 유형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문학 필수 개념을 익히고 예문을 통해 개념들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실전 감각을 익히고자 합니다. 시에서 심상이라는 용어가 참 많이 등장하는데요. 심상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심상의 심은 마음 심자입니다. 상은 모양 또는 형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한자어입니다. 즉, 심상이라는 것은 마음, 머릿속에 그려진 모양,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념이 어느 정도 이해되었지만 예시로 알려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친구들을 위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향긋한 사과라는 언어적 표현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향긋한 사과를 읽었을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선생님은 향긋한 사과를 읽으면 빨간색의 맛있는 사과가 떠오르게 됩니다. 이처럼 글자로 표현된 언어적 표현이 머릿속에서 어떠한 그림으로 그려지는 것을 심상이라고 합니다. 시 속에서 연인이 따스한 햇살 아래 손을 잡고 걷는 순간이라는 문장을 읽으면 여러분도 머릿속에서 그 장면이 그려지지 않나요? 이처럼 심상은 형체로는 분명히 나타나 있지 않은 사랑이라는 감정을 감각으로 느낄 수 있게 구체화하여 표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심상은 형체로는 분명히 나타나 있지 않는 감정 또는 관념을 감각으로 느낄 수 있게 구체화하여 표현하고, 둘째, 감각적인 인상을 효과적으로 재현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독자로 하여금 사랑의 마음이 전해지면서 그 감정을 더 생생하게 느끼게 해주죠. 우리는 바깥 자극을 언제 느끼고 깨달을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 친구들은 영상을 보고 있죠? 여러분의 눈을 통해서요. 눈 또는 시각과 같은 감각으로 보고, 느끼고, 깨달을 수 있고, 귀를 통해 들을 수도 있고, 코를 통해 냄새를 맡을 수도 있고, 혀를 통해 맛볼 수도 있고, 피부, 살갗을 통해 감각을 느낄 수 있죠. 우리 눈을 통해 느끼는 것을 시각이라고 하고, 귀는 청각, 코는 후각, 피부는 촉각, 혀는 미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감각기관으로 느꼈는지에 따라 심상이 나눠집니다. 즉, 감각적 심상은 눈, 귀, 코, 피부, 혀와 같은 감각을 통해 느끼고 깨달은 것을 그려낸 이미지를 의미합니다. 5가지 감각 중 시각적 심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각적 심상은 모양, 빛깔 등 눈으로 느낄 수 있는 이미지를 뜻합니다. 시각적 심상은 독자가 글을 읽으면서 눈앞의 장면을 떠올리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에 무엇을 잘 드러내는데요. 여기서 무엇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맞아요. 회화성입니다. 회화성이란 한 폭의 그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특성을 잘 드러내고 있기에 시각적 심상이 쓰인 문장을 읽으면 머릿속에 그림 같은 장면이 그려지는 것이지요. 시각적 심상을 시 예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육사의 청포도를 보면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담배가 곧게 밀려서 오면 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시각적 심상을 나타낸 식구는 어디일까요? 푸른 바다, 흰 돛담배. 여러분의 머릿속에서도 밝고 선명한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나요? 조국 광복의 희망과
우리 민족의 순수한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 푸른색과 흰색을 사용한 것입니다. 두 번째, 청각적 심상은 소리와 같이 귀로 느낄 수 있는 이미지입니다. 시에서 빈칸과 같은 표현을 청각적 심상이 사용되었다고 하는데요. 소리를 흉내내어 표현한 말, 빈칸에 들어갈 단어가 무엇일까요? 네, 의성어입니다. 시에서 의성어를 사용하면 실제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그 소리를 머릿속에 상상할 수 있죠. 예를 들면 멍멍이라는 표현을 들으면 강아지가 옆에 있는 듯한 느낌을 들게 만드는 것이 바로 청각적 심상입니다. 오늘 아침 바다는 포도빛으로 부풀어졌다. 철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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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썩 라고 정지용의 바다 1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파도가 철썩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시나요? 파도가 세게 부딪히는 생동감 있는 바다의 모습을 소리인 청각적 심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어서 후각적 심상은 냄새와 같이 코로 느끼는 이미지입니다. 지금 눈 내리고 매와 향기 홀로 아득하니 라는 이육사의 광야 한 구절이 있습니다. 매화는 굳은 지조와 절개를 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매화의 향기라는 코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후각적 심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조국에 대한 지조, 절개를 바탕으로 조국 광복에 대한 기운을 냄새로 구체화한 것입니다. 다음은 피부, 살갗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감촉 또는 온도를 나타낸 표현, 즉 촉각적 심상입니다. 텅 빈 뜰하게 이슬 내려 구슬 병풍은 더욱 차갑다 라는 허난설원의 사시사 구절에서 촉각적 심상은 차갑다로 나타납니다. 홀로 있는 공간에서 새벽 이슬 때문에 병풍이 차갑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홀로, 방에서 이미 곁에 없는 외로움, 보이지 않는 그 감정을 차갑다라는 촉감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감각기관을 통해 느낄 수 있는 감각적 심상은 바로 혀로 느낄 수 있는 심상, 미각적 심상입니다. 어린 시절에 불던 풀피리 소리 아니 나고 메마른 입술에 쓰디쓰다 라고 정지용의 고향에 나와 있습니다. 쓰디쓰다, 즉 몹시 쓴맛이라는 맛 표현이 나와 있죠. 고향을 잃어버린 씁쓸한 감정을 미각적 심상을 통해 표현하고 있습니다. 감각적 심상에 5가지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우리 친구들은 간혹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선생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를 맡는 것을 동시에 할 수 있잖아요?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감각적 심상은 하나의 감각적 심상으로만 표현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2가지 이상으로 표현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배운 5가지 감각적 표현들을 한번 찾아볼까요? 앞의 내용을 잘 이해한 친구들이라면 쉽게 찾았을 거예요. 김기림의 바다의 나비에서 초생딸은 새파랗다고 말하고 있는데 새파랗다는 눈을 통해서 느끼고 깨닫는 것이기에 시각적 심상입니다. 이 시각적 심상이 어떤 감각으로 옮겨지는데 초생딸이 시리다로 피부를 통해 느낄 수 있는 온도인 촉각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이렇게 감각적 심상에서 여러 가지 감각들이 함께 표현된 경우가 있는데 이를 우리는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의 감각적 대상을 다른 종류의 감각으로 전이시켜 표현한 심상이 공감각적 심상입니다. 전이는 회전할 전에 옮길 이로 옮김이라고 이해할 수 있죠. 공감각적 심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 구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대상을 찾고 그 대상의 감각이 어떤 다른 감각으로 옮겨졌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감각적 침상 중 공감각적 침상은 시험에 자주 나오기에 꼭 알아두세요. 오늘 시간에 배운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스쿨포유 학생들이 문학 개념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날까지 계속 응원하겠습니다.